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을 잘 진행을 한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또 하나의 골든 타임을 중심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구에는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북극이라고 그럽니다. 왜 북극을 인체의 심장으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요. 이 북극을 통해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이 이 북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포의 혈액과 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심장이 멈추게 되면은 곧 사망인 것이죠. 인간이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부터 다시 소생하기까지에는 4, 5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은 이제 영영 지상의 삶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4에서 한 6분 정도의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지구도 골든 타임과 같은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영 지금과 같은 푸른 지구를 우리가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는 살아 있습니다. 태풍이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많은 학자들의 주장도 있겠지만은 살아있는 지구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이 태풍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이 이런 변화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동물도 그 계절에 따라서 생존, 번식하는 이유는 지구가 23.5도라고 하는 이 절묘하게 기울어져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운 공기는 이 기류를 통해서 차가운 공기와 순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을 급속하게 기류의 변화를 일으켜 줘야 되기 때문에 태풍과도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고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간에게 경고로 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고를 코드레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어떤 신호로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지구는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 제2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1.12도인가 올라갔습니다. 지구가 1.12도 올라가는데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1도 오르는데 100년 걸렸으면 뭐 엄청나게 느리게 오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45억 년 기간에 한 4번 정도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대멸종의 그런 시기가 왔던 거죠. 4로 나누면은 10억만 년. 10억만 년 만에 한 번씩 온도 변화에 따라서 지구에 재앙이 온 겁니다. 그 중에 1도라고 하는 변화가 100년 만에 왔다고 하는 것은 지구의 전 기간을 두고 보면은 엄청나게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IPCC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국가 협의체가 있는데 이 IPCC에서는 2030 내지 한 52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은 1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1도가 올랐는데 0.5도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이 지나면은 0.5도가 더 올라가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1.5도가 오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1도가 올랐을 때에 우리 지구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극에 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이것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냇물이 되고 때로는 그 세종기지가 북극에 있는데요. 세종기지가 북극에서 관찰한 기온 중에 13.5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북극이라고 해서 영하 50도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영상 13.5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 북극의 이 만년설 빙하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지금 높고 있습니다. 1980년에 비해서 북극의 만년설이 지금 이제 절반으로 줄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북극의 찬 공기로 인해서 이 적도의 더운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걸 이제 순환을 하면서 만드는 기류를 제트 기류라고 그러는데 이 제트 기류로 인해 가지고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적절한 온도를 이제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 기류가 강하게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제 공기가 정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고기압군에 있는 공기층이 그대로 정체가 되면은 점점 더 더워져서 그 적도 부근에 이 폭염이 발생을 하고 또 가뭄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또 저기압 쪽에 있는 공기가 정체를 하면은 이런 장마정선이 멈춰가지고 엄청난 이제 물난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이 지중해에서 발생을 올해 했는데 올해 42도가 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는 48.8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찜질방에 조금 더운 게 몇 도죠? 예? 46도, 7도, 조금 더 한 거는 뭐 50 몇 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찜질방에 그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가 이탈리아에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대로 저기압군이 정체가 되면은 장마정선이 생겨서 거기에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 한국도 이걸 경험했죠. 얼마 전에 100년 만에 찾아온 물폭탄을 한국도 맞이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요,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버렸습니다. 사망자는 1600명이 이르고요. 그리고 극심한 재산 피해와 더불어서 지금은 수인성 전염병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최근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없는 우리가 홍수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지구온난화를 발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손톱 밑에 있는 때보다도 못할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온난화로 말미암은 피해를 지금 겪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지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과하면은 대구 사과였죠. 대구에서 우리가 사과가 재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제는 사과 재배를 어디서 하느냐? 강원도에서 합니다. 예. 제주도 하면은 자리돔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는 자리돔이 지금 어디서 잡히느냐? 울릉도, 독도에서 잡힙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에 그렇게 많았던 미역과 톳이 점점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은 1200고지 이상에서 자라는 구상나무가 숲을 이루어져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벌써 그거 30%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 기후 변화에 따르는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벌써 우리가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은 1도 상승하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북극의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되어서 이 바다로 흘러 들어와서 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 하나.
그리고 물 표층에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뜨거운 이제 이 물이 되어서 부피가 팽창해 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북극의 이 그린란드에는 110조 톤, 사실 이게 110조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녹아가지고 지금부터 이 속도로 녹아서 100년이 되면은 해수면을 27cm 높인다고 그럽니다. 이게 27cm 뭐 그거 가지고 그렇지만은 전 해수면을 27cm를 올릴 정도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린란드 아마 이 사진이 있을 텐데요. 빙하가 40년 만에요. 절반이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규모가 있잖아요. 5,151기가톤. 기가톤이라고 하면은 10억 톤을 기가톤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조로 이야기하면은 5조 1천 톤. 그것도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남한 땅 전 제주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남한 땅 전 지역에 이 빙하를 쌓으면은 50m를 쌓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린란드의 녹은 빙하를 한국 남한 땅에다가 쌓으면은 50m의 높이를 쌓을 정도의 빙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은 학자들은 2100년이 되면은 최대 2도까지 우리가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2m까지 상승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흰남노에 의해 가지고 부산 고층 아파트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침수 피해를 겪기도 하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울산인가요? 울산 포항도 이번에 침수 피해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m가 상승한다. 아마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집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2100년이 되면은 2m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는요,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부산, 서해, 전라도에 이 저지대 해안가를 뒤삼고 이제 바다에 잠기게 된다고 그럽니다. 한국의 상황도 그렇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도서 국가들이 이제 지도상에서 수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이 도서 국가들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척추 동물들이 멸종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지난해 호주에요. 엄청난 산불이 발생을 했죠. 전국도가 거의 뭐 3분의 1이 이 산불이 날 정도인데 그 산불로 인해서 최대 피해를 받은 동물이 귀여운 코알라라고 그럽니다. 코알라가 산에 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그냥 산불이 나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지구 온도가 2도가 오르면은 이제 한국도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을 해야 되고요. 3도가 오르면은 지금 3도가 오르면은 아마존 밀림이 아예 그냥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4도가 오르면은 호주에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5도가 오르면은 북극과 남극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6도가 오르면은 인간은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면은 90%가 다 멸종하는 것이 6도가 오르면은 그렇게 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랐는데요. 1도가 올라나서 생겨나는 변화가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얼어있는 지층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녹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동토층 아래에 얼음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지 밑에 두꺼운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얼음이 녹고 있다고 그런 겁니다. 이 빙하는 한 번 녹으면 다시 빙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빙하 시대가 다시 오지 않는 이상은 빙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빙하가 녹는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0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미생물들이 번식을 해서 이 미생물들이 이제 유기물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유기물을 먹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사실 주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얼음층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느냐. 1조 6천 톤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1조 6천 톤은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딱 2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돌려서 이산화탄소 내뿜는 것보다도 얼음으로 갇혀져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게 2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구의 동토층이 녹게 되면은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동토층에는 뭐가 또 있느냐면은 메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메탄은 더 웃긴 거는요. 이 메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고 그러는데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데 25배 더 높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그냥 단순히 북극 빙하가 녹아서 물이 생긴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얼음 아래에 있는 이 메탄에다가 이 짝대기로 구멍을 내고 거기에 불꽃을 튀기면은 이렇게 불이 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전 지층에 있는 메탄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자칫해가지고 고온에 불꽃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지구는 그냥 방화로 인해서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불이 화재가 되어가지고 전 국토가 불이 이 산불이 발생하는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고온에 산불이 나면 더 이상 풀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토질이 이제 사막화되는 것은 불면가시한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잠들어 있던 10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한다. 상상이 안 가죠, 사실은요. 10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듣도 보다 못한 또 역사의 기록에도 없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며칠 전부터 한국은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가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얼마냐? 64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은요, 2만 8천 명이 지금까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64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북극에 가면은 스발바라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그 저장고에 있는 씨앗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지진이나 핵테러 또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을 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곳에 이 6만 종 또 110만 개의 씨앗이 그곳에 보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저장고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6년 가을에요. 이례적인 이 고온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녹아 가지고 입구 터널이 침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씨앗은 알다시피 물이 들어가면 이제 씨앗이 상하해서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이 행성이 충돌한 것도 아닌데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견고하게 잘 갖춰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가장 안전한 곳이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45억 년의 지구 역사에 아까 말씀드린 4번의 이 대멸종의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그 위기의 정도가 지금 우리에게 지구는 코드 레드, 정말 위급한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구에서 그런 신호에 감응해서 반응해서 야, 우리가 심각하구나. 아무도 안 하고 계시죠, 그죠? 아무도 안 하십니다. 저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바닷물에 잠길 키리바시나 이런 곳 파키스탄이나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뭐 사느니 죽느니 하는 이런 상황 더 이상 자기 나라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 예, 모든 국민이 그 뭐라고 이민 간다고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피난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100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케이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오늘 훈독해 드린 말씀은 천정궁 입궁 대관식 때에 천일국 백성이 가야 될 6번째 주셨던 그 말씀의 한 일부입니다. 지금의 이 기후 위기는 100% 인간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위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 원인은 인간이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국지적으로 어떤 기후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지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부모님 말씀에 지금은 구천개벽 시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우리가 다시 찾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연을 어떻게 파괴한다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는 방치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공명권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 본성을 중심 삼고 신과 인간, 만물이 함께 어울려 사는 이런 창조 본연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본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 삼고 구천개벽 시대에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많은 영감을 받아서 작은 하나라도 그런 자연과 교감하는 또 구천개벽 시대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많은 영감을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천개벽의 시대는 인간 타락으로 잃어버린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다시 찾아 세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주만상, 즉 자연환경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데는 절대 필요한 조건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사랑의 주체와 관리 대상으로서 서로 조화 속에서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천일국 시민이 되십시오. 자연으로 돌아가서 해방과 석방의 삶을 즐기십시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간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연과 공명권을 이루어 살게 될 때 그 속에서 인격 완성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심정문화의 예술세계의 꽃을 피우고 창조 본성을 중심하고 신과 인간 그리고 만물이 한데 어울려 사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참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천일국 백성들에게 어찌 하늘이 크신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영세세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옵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은 참부모님 천정궁 입궁 대관식에서 아버지 주셨던 여러 말씀 가운데 6번째 주셨던 말씀을 함께 운독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조국과 이상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아버지 소망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주관하시고 이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남미로 가셔서 그 아마존 밀림을 두루 다니시면서 판탄 아래서 낚시를 하시며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셨던 참 부모님의 삶을 저희들이 상기할 때에 우리가 편하고 그럴 수 있는 산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함께 공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뿐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참부모님의 말씀과 아버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적인 모습이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러한 관념과 그러한 아버지 이상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럴 때만이 개개인의 이기적 삶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젠 그것은 지향하고 전체가 함께 우리가 공명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르치고 드러내고 그것을 지향해 가게 될 때에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주도적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께 올린 귀한 예물들의 손길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육이 건강치 못하여 오늘 이 재단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님도 있사옵니다. 특별히 육신적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언젠가는 이곳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늘과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모두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 신물하리옵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주